안녕하세요. 3D 메이커 고고비바입니다. 퓨전 360 기초 강좌 20강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독립적인 하나의 디자인을 의미하는데요. 모션이 있는 모델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셈블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조립의 연결이라는 것은 컴포넌트와 컴포넌트의 연결인데요. 조립, 즉 어셈블은 2개 이상의 컴포넌트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컴포넌트는 바디랑 달리 자체적으로 오리진을 갖고 있어서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컴포넌트는 독립된 디자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컴포넌트는 여러 가지 디자인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unsaved.라는 여기 브라우저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 좌측에 보시면 육명체의 하나의 블록이 보입니다. 이 블록이 컴포넌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컴포넌트를 처음부터 생성하지 않아도 뉴 디자인으로 새 창을 열면 컴포넌트로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에는 도큐멘트 세팅, 네임드 뷰, 오리진 외에 우리가 스케치나 바디 그 밖에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면 그 기능들이 모두 이 안에 기록이 되고요. 기록한 작업들이 타임라인에도 남죠. 그럼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합해서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에서 또 다른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조립을 해야 되는 모션이 있는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고 각각의 명칭을 정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 컴포넌트는 네임 변경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장을 해서 네이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새롭게 생성된 컴포넌트부터는 명칭을 정하고 작업을 할 수 있고 중간에 명칭도 바꿀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명칭을 바꾸는 방법을 간단히 잠깐 설명드리면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new component, 어셈블에서 new component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상위 컴포넌트 우클릭하시면 new component를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만들면 이렇게 바로 여기에서 만들면 컴포넌트 1으로 나오고요. 어셈블에서 뉴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창이 떠서 여기서부터 컴포넌트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을 처음부터 작성을 하고 만드셔도 되고요. 이것을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보시면 되고요. 상위 컴포넌트는 명칭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것을 저장하고 나서는 패널에서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몇 개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컬러가 보이는 것은 제가 인스펙트에서 컴포넌트
컬러 사이클링 토글을 지금 클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별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다른 스케치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unsaved 컴포넌트에서 두 개의 스케치를 하고 두 개의 바디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디자인에서 컴포넌트를 새로 만드는 방법은 어셈블에 new component라는 것을 실행시키는 방법 하나랑 여기 이 상위 컴포넌트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new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리하게 빠르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new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보면 지금 이 unsaved라는 컴포넌트의 하위 컴포넌트 1으로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활성화됐는데요.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기록을 남게 하려면은 그 컴포넌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컴포넌트 1에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컴포넌트 1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unsaved에서 작업을 한다면 기록은 unsaved에 남습니다.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요.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내가 미처 깜빡하고 이쪽을 안 했다. 그럼 이것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네, 바디는 컴포넌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스케치는 옮겨갈까요? 네, 스케치는 이럴 경우 옮겨가집니다. 이러면 괜찮죠? 그러면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디를 한번 컴포넌트로 변경도 할 수 있는데요. Create Component from Body. 바디에서부터 컴포넌트를 만들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컴포넌트가 나왔죠. 바디 들어와 있습니다. 컬러를 주니까 색깔 구별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스케치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처음부터 했던 거에서 바디만 컴포넌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케치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 컴포넌트에서 작업을 하고 이 새로 만든 컴포넌트에서 작업을 안 했더라도 컴포넌트를 별도로 만든 후에 바디와 스케치를 가져오면 이거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바디를 자체를 바로 컴포넌트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실수했을 때 그냥 바디랑 스케치를 새로운 컴포넌트로 옮겨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new 컴포넌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위 컴포넌트에 다시 또 하나가 생겼죠. 그러면 여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여기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장 상위 컴포넌트를 활성화시키면 각각의 컬러들로 변경된 컴포넌트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가장 상위 컴포넌트는 주황색이죠. 그래서 얘는 가장 큰 상위 컴포넌트에 포함되어 있는 바디임을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스케치, 이 바디를 클릭을 하면 스케치도 함께 볼 수 있죠. 네. 그리고는 컴포넌트 2에 있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컴포넌트 1의 바디죠. 그리고 이거는 컴포넌트 3의 바디고요. 이렇게 다 빗금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확인이 쉽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도 이렇게 작업한 걸로 별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컴포넌트를 각각 활성해서 보면 그 컴포넌트에서 작업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긴 컴포넌트 2를 보면 바로 그냥 새롭게 한 게 아니라 바디에서 컴포넌트로 갖고 온 표시니까 이거는 다른 피처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스케치와 바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저장을 하는 방법은 이 컴포넌트를 상위 컴포넌트 처음 저장은 당연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이브입니다. 세이브는 단축키로 컨트롤 S인데요. 컨트롤 S를 한번 해보면 컨트롤 S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언타이틀로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요. 바디 한번 이 가장 상위 컴포넌트에 있는 바디가 저장이 된다는 건 바디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컴포넌트 안에 포함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본 여기는 STL 파일로만 별도 저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위 컴포넌트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시면 익스포트가 가능하고요. 세이브 카피 에즈가 돼요. 이거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일 메뉴에는 이제 한번 저장을 했기 때문에 세이브 에즈가 나오죠. 이 세이브 에즈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명칭을 바꾸고 저장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고 세이브 카피 에즈를 하면 카피라는 단어가 붙어서 됩니다. 물론 명칭 똑같이 바꿀 수 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세이브 카피 에즈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1을 보시면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것도 별도의 저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디자인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 컴포넌트가 다른 모델링을 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다른 모델링을 할 때 불러와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한번 세이브 카피 에즈를 해볼게요. 세이브 카피 에즈를 하면 이렇게 언타이틀 컴포넌트 1으로 세이브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이브 에즈는 이 전체 컴포넌트를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 각각 별도의 하위 컴포넌트를 저장을 하려면은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를 한번 세이브 카피 에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를 세이브 카피 에즈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패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처음에 언타이틀로 저장한 거, 그 다음에 언타이틀 카피하면 똑같은 요소 그대로 카피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언타이틀 컴포넌트
이거는 이거죠. 네. 이거네요. 그쵸? 컴포넌트 1, 처음에 컴포넌트 1을 했으니까. 그리고 별도로 가서 컬러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죠. 이 사이즈가 맞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2가 여기 언타이틀 컴포넌트 2로 됐고요. 이게 언타이틀 컴포넌트 3죠. 한번 각각 불러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블로기가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오픈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우스 우클릭하고 오픈을 하고요. 보면 컴포넌트 1부터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1은 여기 리컨스트럭트 플레인이 하나가 있어요. 생성하지도 않은 게 그냥 생겨 있죠. 그리고 보시면 스케치 있고요. 바디가 있고 스케치 3으로 되어 있죠. 자체적으로 처음에 이 컴포넌트를 활성화하고 작업을 했다면 스케치 1일 텐데 상위 컴포넌트에서 작업을 한 것을 새롭게 컴포넌트를 만든 후에 옮겨왔기 때문에 그때 그 스케치 했던 순서에 그대로 스케치 3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를 변경을 하고 이렇게 크기를 키우고 이렇게 작업을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컴포넌트 이 모델링 디자인에 이것을 삽입을 하고 싶으면 Insert into Current Design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셔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링크 표시가 걸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작업을 이 원본에서 작업한 것들이 변경이 되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컴포넌트 2죠. 그럼 이 컴포넌트 2를 한번 컴포넌트 2를 사이즈를 좀 이렇게 줄이고 OK를 하고요. 컨트롤 S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 내용이 변경이 되죠. 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가 메시지가 떴죠. 변형이 됐다는 거가 이제 뭔가 변경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시 최근 상태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지금 링크로 걸려져 있기 때문에 연동이 돼서 이렇게 변경돼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연결되지 않고 작업을 원하신다면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브레이크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해제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링크를 제거하면 이렇게 독립된 컴포넌트로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프레스 풀을 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링크를 끊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OK를 하고 컨트롤 S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변경사항이 기록이 되니까. 여기를 보시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경고 창이 뜨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저장하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언타이틀 첫 번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처음 했던 언타이틀을 제가 제거를 했나 보네요. 창을 닫았군요. 그러면 이 언타이틀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되고요. 이 컴포넌트들은 각각으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여기 부분들은 다 닫을게요. 돈 세이브 하겠습니다. 가장 상위 컴포넌트에서 익스포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위 컴포넌트도 각각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저장 따로 하고 싶을 때는 밖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하죠. 이땐 이렇게 컴퓨터 안에 다른 저장 공간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하나 저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파일 메뉴에서의 익스포트는 전체를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번 저장을 해보고요. 이 컴포넌트들을 감춘 상태에서 다시 익스포트를 하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익스포트 할 때에 다시 2 하고 차이점을 확인을 해 보시면 차후에 익스포트 이용할 때 유용할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각각 불러오는 것은 오픈을 하시면 되고요. 불러온 것을 업로드 시키려면 업로드로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을 하고 나서 저장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오픈 from my 컴퓨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컴포넌트 먼저 원을 열고요. 다음 오픈 언타이틀 원을 열고요. 다음 언타이틀 다시 1 열고요. 다음 언타이틀 다시 2까지 열겠습니다.
자, 먼저 컴포넌트 1부터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1은 이렇게 컨스트럭트가 하나 생겨서 같이 딸려오죠. 네,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은 그대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별도의 이 바디만 가진 디자인 요소로 해서 포함한 컴포넌트로 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상위 컴포넌트 unsaved.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죠. 자, untitled 첫 번째는 이 상태 그대로 익스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이게 한 상태로 저장을 해서 그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untitled 다시 1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감춰준 상태로 했어요. 그래서 상위 컴포넌트인 바디만 살려주고 나왔는데 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걸 감춘다고 해서 이것이 빠진 상태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거를 제외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 컴포넌트는 이거를 제거해야만 이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각각으로 익스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춰준다고 해서 이게 같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해도 똑같았죠. 그쵸? 내보내기 해도 똑같이 전체 다 들어오고 감춰져서 들어오는 거랑 그러면 여기에서 익스포트 하는 명령어랑 unsaved에서 하는 익스포트 명령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추고 익스포트를 해도 컴포넌트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 별도의 컴포넌트만 내보내고 싶으면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익스포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작업했던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좀 오래전에 펜을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컴포넌트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스케치를 하다가 필요에 따라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여기에 다 있죠. 스케치가 여기에 있고 보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나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작업을 해서 새로운 스케치가 하나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차후에 좀 수정하기가 불편합니다. 보시는 타임라인을 보면 제가 이 색깔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좀 구별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 가장 상위 컴포넌트에서 한 거와 이제 다른 각각의 컴포넌트 한 것들의 이제 작업들이 보이는데 좀 지저분하게 엮여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버튼 1이 나와 있고 이거를 클릭하면 모터 이렇게 브라우저에서는 보입니다.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날개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작업을 해서 수정할 때는 지금 눈이 어지러울 수는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작업한 컴포넌트를 별도로 저장을 하면 비슷한 모델링을 할 때 불러와서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해서 작업을 더 쉽게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로봇 핸들을 만드는 게 있는데 여기도 컴포넌트들이 각각이 있지만 여기 아래에 타임라인을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 먼저 컴포넌트를 만든 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구별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차후에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작업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링크에 또 다른 이렇게 하위
컴포넌트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작업을 하면 수정 작업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컴포넌트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조립되는 모션이 있는 모델링을 할 때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잘 익혀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일 저장하는 거, 익스포트 하는 것들도 잘 연습을 해서 익히시면 더욱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